특히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와 남편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심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모의 간섭은 정말 심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시모에게 크게 애정이 없는 듯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가 선을 넘어서 저에게 간섭을 할 때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죠. 주희야, 너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인테리어가 이게 뭐니? 자고로 신혼집은 화사하고 밝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아휴, 내가 이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았네. 그릇은 뭘로 샀니? 어디 한번 보자. 수납장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좋은 브랜드를 사서 오래오래 써야 하는 거란다. 그릇은 넉넉하게 샀지? 시댁 식구들 초대도 하고 밥도 자주 먹어야지.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잘 샀어요. 이렇게 서랍장 다 열어보시면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내올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이 없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셨으면 집에 있었을 텐데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요. 어머, 얘는 내 아들 집에 온다는데 무슨 연락을 해? 그냥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들린 거야. 여기 근처에 내 친구도 살거든.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들린 거야. 근데 너희는 집들이도 안 하니? 그래도 집들이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밥 대접하고 그래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도은 씨가 말 안 했구나. 저희 집에는 제가 말했는데 저희 집들이 안 하기로 했어요. 집도 좁고 정리도 아직 잘 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이사 갈 건데 집들이 하는 것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요. 저도 도은 씨도 다 일하고 있잖아요. 음식 장만이나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층간소음으로 좀 민감해서 다들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지. 아무튼 너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보려면 집들이를 해야 하는 거다. 아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살 거면 내가 너한테 좀 알려줘야 할 게 많을 것 같구나. 도은 아빠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한 편이라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평생 너네 집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다. 이제는 이런 일 네가 다 알아서 말해야지. 어떻게 도은이가 말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니?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다 챙겨서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 갈 거니? 급한 거 아니면 취소하고 나한테 오늘 살림 좀 배우자.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선약을 취소하라고 하세요? 저 예전에 약속한 일이라서 취소 못해요. 어머님, 살림 알려주실 거면 도은 씨한테도 말해주세요. 안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희 매일 투닥투닥 하는데 도은 씨도 좀 해야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무슨 집안일을 해? 집안일은 여자 몫인데 왜 제가 하냐고? 밖에서 돈 벌잖아. 집안일은 네가 배워야지. 왜 아들이 배우고 있어? 그러면 너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시간 될 때 내가 와서 살림 알려줄게. 아니다. 집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 종종 와서 들리마. 그때마다 반찬 레시피나 이런 거 적어두고 갈 테니 보고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아휴, 나 어릴 적에는 시집와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싹 다 해놓고 가셨는데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준다니?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었죠. 결혼을 할 때는 세상 신세대 어머님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일은 여자가,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라는 옛날 인식이 그대로 바뀌어 계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를 대하셨죠. 무엇보다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보이셨습니다. 시모야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가더라도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 태도 때문에 신혼 초부터 많이 다퉜죠. 아니, 당신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신이 나서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지금처럼 똑같은 요구하면 당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느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님은 다 무시하시고 계시잖아. 이럴 때는 당신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일처럼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엄마가 다음에는 더 너한테 괴롭힐 텐데 그럼 그렇게 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거 좀 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너한테 다 도움되는 말이잖아. 네가 속뜻은 안 보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앞에서 내내 하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내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들어도 솔직히 이상한 말 아니야? 거기다가 왜 우리 엄마는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내 살림인데 왜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내 하면서 듣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각자 집안에 알아서 하자. 난 이제부터 우리 집만 챙길 테니 당신도 당신 집만 챙겨.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내가 호호 웃으며 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결혼을 했는데 각자 챙기자는 게 솔직히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앞에서만 내내 하라고 한 거잖아. 엄마가 좀 말하는 게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듣기 싫으면 그냥 내내 하고 넘기라는 거야. 남편은 제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를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당연 남편이었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는 남편의 말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모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첫 시모의 생일날에는 저와 남편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으라고 말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퇴근을 하고 바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희야, 너 오늘 네 시어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었니? 아무리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침부터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생신 축하드린다. 연락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점심에 잠깐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저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넘기는 건 나도 아닌 것 같구나. 네? 전에 도은 씨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 대접도 하지만 얼마 전에 어머님께 가방도 사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사드린 건데.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도은 씨가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아니, 너는 결혼을 하면 여기 식구 아니니? 내가 정말 서운해도 다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봐라 정말. 여보, 내가 이래서 서운한 거라니까. 얘는 우리 집을 그냥 남으로 생각하나 봐. 내가 서운 안 하게 생겼어? 주희 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이제는 집안일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우리 집 남자들은 네가 들어왔으니 내 생일도 네가 알아서 잘 챙기겠거니 한 거지. 너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집 남자들이 챙겼지만 이제는 네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니? 집안일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아휴, 내가 정말 이래서 살림 알려준다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데 와서 점심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30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와서 언제 밥을 차리고 언제 정리를 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좋은 곳에서 대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연락해서 죄송하다. 생신상은 못 차려드릴 것 같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시엄마가 마음이 넓어서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아유, 여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요. 주희야,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해본 티가 나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진 전혀 생각 못했다. 그래도 조금은 눈치껏 챙길 줄 알았는데 아휴, 이렇게 알려줘야 할 게 산더미라니. 아무튼 앞길이 구말리다 구말리.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한 거 안 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네 편이겠니? 다 내 편이지? 내가 뒤돌면 너는 여기 집에서 왕따 아니니? 내가 너 왕따 시킬 수 없으니 다 용서해 줄게. 시모와 시부의 황당한 말이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그냥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찌어찌 생일을 보내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죠. 당신 오늘 내가 들었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 안 해.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고 정신없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어.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고 거기다가 가방도 사드렸는데 고작 생신상 안 차리고 생신 축하 연락 안 했다고 이런 말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어? 정말 나는 어머님께 밉보이면 이 집에서 왕따야?
너는 왜 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화나서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고. 애도 아니고. 생신인데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 서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남자밖에 없어서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서운해 하지 마. 엄마 생신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너무 속 좁게 왜 그래? 뭐? 속이 좁아? 맞벌이하는 며느리 낮에 와서 생신상 안 차렸다고 뭐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는 내가 속 좁은 거고? 당신 진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집에서 하라는 거 내내 하면서 진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당신도 시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만 살자. 뭐? 이거 가지고 뭐 헤어진다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야. 엄마 아빠도 첫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기대하는 게 커서 그러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처음 경험하는 건 서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노력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더 이상 그냥 참고 살 수 없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솔직히 참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이랑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지금 잘 생각해봐. 시부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 생각이랑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께도 따로 전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듯 했죠. 시모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 간섭도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시댁 식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서 양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양가 모두 첫 손주이기 때문이었죠. 아이를 임신했다는 행복도 잠시 친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집은 한순간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렇지만 엄마가 첫 손주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하셔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시모는 또 막말을 시작하셨죠.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암이시라고? 좀 건강은 어떠시니? 그래도 요즘은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예전에야 암이 죽을 병이지. 지금은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너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거라. 알지? 아이 임신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네, 잘 알고 있어요. 엄마도 첫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전보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음식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시고요. 우리 뱃속의 복덩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봐요. 솔직히 엄마가 암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우리 복덩이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받는다고 하시니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낳으셔야 할 텐데 그건 힘드시겠지? 아유, 걱정이다. 그런 거 다 영양 주는데 엄마랑은 너무 자주 만나지 말거라.